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벌어진 이 이야기에 전 세계가 경악에 빠졌습니다. 섭씨 53도의 폭염에 하루 평균 200명의 사람들이 사망했고 총 1,3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지금까지 세계의 의학사회에서 전례 없는 참사였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 최고 의료진들을 파견했지만 그 현장에서 벌어진 이야기는 상식을 뒤집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하난 알카타니입니다. 사우디 국영방송에서 의료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유럽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온 뒤로 줄곧 서구 의학만이 진정한 과학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2024년 7월 메카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기온이 52도까지 치솟으면서 하루에만 1,300명이 넘는 순례자들이 열사병으로 쓰러진 겁니다. 저는 현장에서 긴급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었죠. 병원 앞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의료진들은 뛰어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환자들은 들것에 실려와서는 의식을 잃은 채 축 늘어져 있었어요. 어떤 환자는 입술이 바싹 말라 있었고 또 다른 환자는 계속 헛소리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응급 상황에서는 과학적인 서구 의학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체온을 빠르게 낮추는 의료 장비와 정밀한 수액 치료, 그리고 축적된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치료법만이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했거든요. 그런데 방송 중에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각국의 의료진 파견을 요청했는데 그 명단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에서 한의학팀까지 보낸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생방송에서 즉석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침이나 놓겠다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52도 폭염에 쓰러진 환자들에게 필요한 건 정밀한 의료 장비와 과학적 치료법이지 몇백 년 전 미신적인 치료법이 아니라고 강하게 비판했어요. 시청자들의 반응은 즉시 나타났습니다. 댓글창이 뜨거워졌죠. 어떤 사람들은 제 말에 동조했지만 일부는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며 반박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사실 5년 전 할머니를 잃었던 그 아픈 기억 때문이었어요. 할머니는 전통 치료법만 고집하시다가 현대의학 치료를 너무 늦게 받으셨거든요. 그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더욱 전통의학에 대해 부정적이었죠.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팀이 도착하면 분명히 실패할 거라고, 그리고 그 실패를 제가 직접 카메라에 담아서 전 세계에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편집장도 저에게 말했어요. 이번 한국팀 취재는 하나니 맡아서 끝까지 지켜보라고 말이죠. 저는 내심 기대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전통의학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이틀 후 한국팀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공항에서부터 그들을 쫓아다니며 취재했어요. 한의학팀과 삼성의료진이 함께 온 모습을 보고 더욱 황당했습니다. 짐을 내리는 모습부터가 이상했어요. 다른 나라 의료팀들은 최신 의료 장비들을 가져왔는데 한국팀은 작은 나무 상자들과 알 수 없는 기계들을 들고 왔거든요. 저는 카메라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도대체 저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하다고 말이에요. 병원에 도착한 한국팀을 보고 더욱 어이없었습니다. 한의사 김 교수라는 분이 팀장이었는데 첫 인사부터 제 신경을 건드렸어요. 환자들을 보기도 전에 병동 환경부터 살펴보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생방송에서 비꼬듯 말했습니다. 환자는 죽어가고 있는데 환경부터 본다니 이게 과연 의료진의 자세인지 의문스럽다고 말이에요. 시청자들도 댓글로 저와 같은 생각이라고 동조해 주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팀이 치료에 바로 나서지 않고 뭔가를 설치하기 시작한 겁니다.
삼성에서 온 엔지니어들이 커다란 기계를 들여와서 조립하고 있었어요. 한 의사들은 그 옆에서 작은 상자들을 열어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어서 김 교수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지금 환자들이 응급 상황인데 왜 기계 설치부터 하냐고 말이죠. 김 교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급하다고 해서 잘못 치료하면 더 위험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생방송에서 말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쇼를 위한 거라고, 카메라 앞에서 뭔가 대단해 보이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이에요. 독일 팀이나 미국 팀은 도착하자마자 환자 치료에 바로 들어갔는데 한국 팀만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어요. 사실 속으로는 한국 팀이 실패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제 주장이 맞다는 걸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할머니 일 때문에 생긴 트라우마가 저를 더욱 완고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팀 설치 작업은 하루 종일 계속됐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계속 의문을 품었어요. 도대체 저들이 뭘 하려는 건지, 정말 환자를 살릴 수 있을지 말이죠. 사흘째가 되자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독일 팀과 미국 팀의 치료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었어요. 최신 의료 장비와 검증된 치료법으로도 환자들의 상태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독일 팀 책임자인 하트만 박사와 인터뷰를 했어요.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우디의 극한 폭염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기존 치료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인정하더군요. 미국 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체온을 낮추는 데는 성공했지만 환자들의 전체적인 회복 속도가 너무 느렸어요. 일부 환자들은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왔음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병동만 유독 조용했던 겁니다. 다른 병동에서는 의료진들이 바쁘게 뛰어다니고 환자 가족들이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한국 병동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어요.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생방송에서 말했죠. 아마 한국 팀에게는 경증 환자들만 배정됐을 거라고, 그래서 조용한 거라고 추측했어요. 시청자들도 그럴 것 같다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병원 관계자에게 확인해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어요. 한국 팀에게 배정된 환자들이 오히려 중증 환자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체온이 45도 이상 올라간 위험한 환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한국 병동만 저렇게 조용한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카메라맨과 함께 한국 병동 근처를 지나가면서 몰래 살펴봤어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환자들이 대부분 안정된 상태로 누워 있었고 보호자들도 차분한 모습이었어요. 한 의사들은 환자 곁에 앉아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삼성 기계에서는 희미한 소리만 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방송에서 말했어요. 뭔가 석연치 않다고,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설마 정말로 한국팀이 뭔가 다른 방법을 쓰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실패했는데 왜 저기는 조용한지 그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새벽 카메라맨과 함께 한국 병동에 몰래 들어가기로 했어요.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새벽 5시경, 병동이 가장 조용할 때를 노려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어가는데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환자실 안을 들여다보니 침대 곁에 이상한 기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삼성에서 가져온 냉각 시스템이었는데 환자의 몸 여러 부위에 작은 패드들이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패드들이 놓인 위치가 묘했습니다. 한 의사가 침을 놓는 바로 그 자리에 냉각 패드가 정확히 붙어 있었거든요. 손목, 목, 이마, 발목의 특정 지점들 말이에요. 마치 경혈점이라고 부르는 그 자리들과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모니터였어요. 환자의 체온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는데 단순히 전체 체온만이 아니라
몸의 각 부위별 온도까지 세밀하게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온도들이 서서히 안정되어 가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한의사 김 교수가 환자의 맥을 짚더니 삼성 엔지니어에게 뭔가 지시했어요. 그러자 냉각 시스템이 미세하게 조정됐고 환자의 체온이 더욱 안정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김 교수가 환자의 손을 잡고 천천히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환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지만 김 교수는 마치 깨어있는 사람과 대화하듯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할머니도 아프실 때 늘 누군가 손을 잡아주기를 원하셨는데 저는 바빠서 제대로 곁에 있어드리지 못했거든요. 병원에서는 기계만 삐삐거리고 있었고 아무도 할머니와 진정으로 소통하려 하지 않았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모습이 기술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뭔가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첨단 냉각 시스템과 전통 한의학이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몰래 촬영한 영상을 보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그동안 믿어왔던 생각들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과연 서구 의학만이 정답일까? 전통 의학에도 분명한 가치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5일째 되는 날, 정말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우디 왕실의 친왕자가 열사병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온 겁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병원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요. 친왕자의 체온이 무려 49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의식은 완전히 잃은 상태였고 맥박도 불규칙했어요. 왕실에서는 최고의 의료진에게 치료를 맡겨달라고 요청했고 당연히 독일팀이 선택됐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생중계하고 있었어요. 하트만 박사가 팀을 이끌고 친왕자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최신 냉각 장비와 각종 의료기기들이 동원됐죠. 온 나라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병실 안은 정말 긴박했습니다.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각종 기계들에서 경고음이 계속 울렸어요. 독일팀은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체온을 낮추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빠졌습니다. 체온은 좀처럼 내려가지 않았고 친왕자의 상태는 계속 위험했어요. 하트만 박사의 표정도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왕실 가족들은 복도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6시간이 지났을 때 정말 절망적인 순간이 왔어요. 친왕자의 생체 신호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트만 박사는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다고 고백했어요. 저는 이 모습을 생방송으로 전하면서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바로 그때 병원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한국팀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자고 말입니다. 하트만 박사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친왕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결국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생방송 앞에서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팀을 비판해왔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보도해야 할지 고민됐거든요. 시청자들도 댓글로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한국팀에게 기회를 줘보자고 했고 또 어떤 분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김 교수가 친왕자를 살펴보더니 삼성팀에게 즉시 냉각 시스템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침 상자를 꺼내 들었어요. 저는 카메라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과연 이 방법이 통할지, 정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이죠. 친왕자의 온 가족이 병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왕실 사람들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 제 개인적인 편견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한 사람의 생명이었거든요. 김 교수가 침을 놓기 시작했고 동시에 삼성 냉각 시스템이 가동됐습니다. 온 나라가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도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두근두근했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 교수가 침을 놓기 시작한 지 불과 10분 만에 친왕자의 체온이
변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49도에서 천천히 내려가더니 30분 후에는 42도까지 떨어졌어요. 저는 생방송에서 실시간으로 이 모든 과정을 중계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릴 정도로 놀라웠거든요. 모니터 수치들이 하나씩 안정되어 가는 모습을 보며 정말 기적을 목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삼성 냉각 시스템에서는 희미한 윙윙거리는 소리만 났습니다. 다른 기계들처럼 시끄럽지 않았어요. 마치 조용한 바람이 부는 것 같았습니다. 병실 안의 분위기도 차분했어요. 아까까지 긴박했던 상황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 교수는 계속해서 친환자의 맥을 짚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 엔지니어에게 미세한 조정을 지시했어요. 냉각 패드의 온도를 0.5도씩 조절하거나 특정 부위의 압력을 바꾸는 시기였습니다. 정말 세밀한 작업이었어요. 독일팀 의료진들도 놀란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트만 박사는 모니터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분명히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위험했던 환자가 이렇게 빨리 안정되고 있다니 말이에요. 정말 놀라운 건 1시간 후였어요. 친환자가 눈을 뜨기 시작한 겁니다. 아직 완전히 의식을 회복한 건 아니었지만 분명히 반응을 보이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왕비께서는 김 교수의 손을 잡고 계속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카메라 앞에서 말했어요. 지금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제가 직접 목격하고 있지만 믿기 어렵다고 말입니다. 시청자들의 댓글도 폭주하고 있었어요. 모두들 놀라워하고 있었습니다. 한국팀에 대한 댓글들도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3시간이 지났을 때 친환자가 완전히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체온도 37.5도로 정상에 가까워졌어요. 혈압과 맥박도 모두 안정됐습니다. 6시간 전만 해도 죽음의 문턱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빠르게 회복된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김 교수가 친환자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다고, 며칠 더 안정을 취하면 완전히 회복될 거라고 했어요. 친환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도 또렷했어요.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김 교수가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 세심한 관찰, 그리고 첨단 기술이 하나로 합쳐진 결과였거든요. 한국팀이 보여준 건 의술이 아니라 진정한 치유였어요. 방송이 끝난 후 저는 혼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비밀은 기술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라는 김 교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반성하게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친환자의 기적적인 회복을 직접 목격한 후 제 마음속에서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생각이 계속 났어요. 그분이 마지막에 제게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하난,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것들이 참 많단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생방송에서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동안 제가 한국 전통의학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인정하겠다고 말입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꺼냈어요. 5년 전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전통치료법 때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문제는 현대의학과 전통, 의학 사이의 소통 부족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어요. 저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고 편견에 사로잡혀서 진실을 보지 못했다고 고백했어요. 시청자들의 반응은 즉시 나타났습니다. 댓글창에는 저를 이해한다는 글들이 올라왔어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라고 격려해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한한 기자가 진실한 기자라는 댓글들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 이후로 저는 한국 전통의학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김 교수에게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관련 자료들을 찾아 읽었습니다. 경혈이라는 것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수천 년간 축적된 경험과 지혜라는 걸 알게 됐어요. 더 놀라운 건 삼성의 냉각 시스템이었습니다. 단순히 차갑게 만드는 기계가 아니라 인체의 경혈점과 혈액순환을 고려해서 정밀하게 설계된 첨단 기술이었거든요. 동양의 전통 지혜와 현대 과학 기술이 완벽하게 융합된 결과물이었어요. 김 교수와 인터뷰를 하면서 더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을 함께 연구해왔다고 하더군요. 대학 병원에서도 한의학과 양의학이 협력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저는 생방송에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동서의학의 융합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취재하겠다고, 편견 없이 진실만을 전달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시청자들도 저의 변화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김 교수가 저에게 말해준 것이 있어요. 기술은 복사할 수 있지만 마음은 전수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진정한 치료는 기계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거라고, 환자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의학이 발전할수록 인간적인 따뜻함이 더 중요해진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팀이 보여준 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친왕자의 회복 소식이 전해지자 사우디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왕실에서는 즉시 한국의 융합의학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보건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김 교수와 삼성팀과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취재하면서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비판했던 한국팀이 이제는 우리나라 의료계의 희망이 되어 있었거든요. 다른 중동 국가들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놀라운 발표를 했어요. 한국의 동서융합의료 모델을 글로벌 표준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겁니다. 전통의학과 현대의학, 그리고 첨단 기술이 결합된 이 시스템이 앞으로 세계 의료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어요. 더 놀라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한국팀을 초청해서 의료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싶다고 연락해왔다는 거예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이 모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특별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동서의학 융합에 대한 심층 다큐멘터리였어요. 한국에서 이런 기술이 어떻게 개발됐는지, 전통 한의학이 어떻게 현대과학과 만날 수 있었는지 자세히 다뤘습니다. 시청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어요. 방송국에서도 제 변화를 높이 평가해 주셨어요. 편집장이 저를 의료 전문 프로그램 진행자로 발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편견 없는 의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제 새로운 사명이 되었어요. 한국팀이 떠나는 날, 저는 공항까지 배웅을 갔습니다. 김 교수에게 정말 고맙다고 인사드렸어요. 저에게 진정한 의학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라는 걸 배웠다고 했어요. 김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한한 씨가 진실을 받아들일 용기를 보여줘서 고맙다고, 그런 자세야말로 진정한 기자의 모습이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한국에 오면 환영하겠다고 하셨어요. 삼성 팀장도 제게 말해주었습니다. 앞으로 중동 지역에 더 많은 의료 기술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그때 저와 함께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정말 영광스러운 제안이었어요. 그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사우디 전역에 한국식 융합 의료 시스템이 도입됐고 의료 사고율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환자들의 만족도도 크게 향상됐습니다. 다른 아랍 국가들도 잇따라 도입을 결정했어요. 저는 지금 중동 지역 의료 교류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의료 기술과 전통을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된다는 걸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할머니께서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신다면 제가 이제야 제대로 된 길을 찾았다고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진실만을 전달하는 기자가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그 따뜻한 마음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이 제 새로운 꿈이에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